안녕하세요. 품격경영 아카데미의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공사구별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사구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특히 이제 공직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가 공사구별인데 그 공사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배울 기회도 없죠. 저 역시 제가 공사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배워본 적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회에서는 공사구별 마인드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공사구별하는 행동, 습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부끄러워 이사하고 싶다. 국제망신. 예천군 의원 때문에 군민 분노. 바로 얼마 전 사건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동영상이 찍히는 바람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했었는지가 다 들통이 나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에 처하셨는데요. 이런 분이야말로 바로 어떤 그 국격, 어떤 우리 한국인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거의 대표하는 걸어다니는 광고판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죠.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단순히 이렇게 폭행하는 행동만 하신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분명히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복장 상태에 있어서 과연 공무를 수행하러 간 것인가 하는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분의 이제 의상도 그렇지만 신발을 보면은 그냥 운동화를 신고 가셨어요. 운동화 좀 신으면 어떤가? 편한데. 근데 여행 갈 때 보통 우리 울긋불긋하게 어떤 아웃도어 복장을 하고 어떤 산에 가지도 않는데 등산화를 신는 분도 많고 그냥 운동화 편하게 신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비행기 탈 때야 그런 건 좀 어떻습니까? 하지만 엄연히 공무를 수행하러 간 입장에서는 그런 차림으로 다닌다는 것은 어떤 본인의 어떤 소속 사회나 소속 조직, 소속 국가의 격을 이렇게 대놓고 떨어뜨리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를 수행하러 다니는 중에는 철저하게 제대로 된 정장을 갖춰 입고 다니는 것이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겠죠. 그런데 이분만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이 예시를 가져온 사진을 보면은 그때 같이 동행한 분들 대부분의 옷, 복장 상태가 결코 공직 수행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으로 다녀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가져온 것은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예천 군민께서 이 예천의 명예를 정말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그냥 평상시의 상식대로 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천군이 해왔던 방식을 바꿀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것이라는 거죠. 이 박 의원께서 지금 인터뷰하러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때도 역시 같은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엄연히 공직자로서 어떤 대중 앞에 서는 자리에서는 제대로 된 정장을 갖춰 입고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예천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까지 대국민 사과문을 붙여놓으시고 108배까지 하고자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108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천군민 여러분들의 이런 정성은 굉장히 좋으나 이분들께서도 공적인 무대에서 본인들의 메시지를 정중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말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연출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첫 시간에도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 굽신굽신하는 인사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은 아주 비굴한, 아주 비인격적인
자기 자신을 아주 하대하는 그런 인사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즉 우리나라에는 그런 어떤 그 인사에 대한 안목이 공유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땅바닥에 엎드려요. 근데 땅바닥에 엎드리고 머리를 이렇게 수그린다고 해서 결코 이런 진심이 잘 전달이 되거나 또 이렇게 절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상호 간의 품격이 존중되고 높아지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석고대죄하듯이 하는 이런 퍼포먼스는 전 세계에 정말 제대로 된 메시지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 예천 군의원이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오셨는데 그게 우리만 이렇게 화제가 된 게 아니라 분명히 세계인들이 그거를 봤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해외 주재원들 다 이 뉴스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천 군민들이 어떤 리액션을 했는지도 모니터링을 아마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리액션을 했다라는 게 과연 세계인한테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 예천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이 군 의원들께서 정말 예천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품격을 회복하고 싶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우리 예천이 얼마나 그 예향으로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걸 잘 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면 정말 저한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보도가 다 되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품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갖기 위해서인데요. 그런 지혜를 줄 수 없다면 우리가 매너를 제대로 배웠고 매너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라고 보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서양 영화, 고전 영화를 보면은 귀부인들이 이제 침대에서 이제 아침상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아침상을 받는 장면만 이렇게 우리는 봤지만 보통 이 머리맡에 머리빗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섬주섬해서 머리빗 잡아서 머리부터 빗는. 머리를 왜 빗을까? 침대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영역은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마구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되었고, 이렇게 어떤 그 공적 사회를 대하는 마인드를 갖고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머리를 빗는 것부터 시작하고 나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인드부터 체화를 하고 그것을 습관화했을 때 공사 구별에 대한 이제 안목과 행동 방법이 이제 내 안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공과사의 구별 마인드를 가진 첫걸음은 지금 제가 침대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아주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내 침대만이 내 사적인 공간이고 내 방, 내 방 정도까지는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집,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살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내 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방이 다 있습니다. 서재도 따로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런 가족들이 방에 있을 때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막 방해하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불쾌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공사 구별의 또 훈련의 일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방을 최소한 내 집을 벗어나 모든 세상은 타인의 사적 영역이거나 모두의 공적 영역이라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분면을 그려봤는데요.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이 오롯이 할 수 있는 사적인 시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공적인 시간에 구분이 있을 수 있고, 공간은 또 오롯한 나만의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적 시간과 사적 공간만이 오롯한 것은 내 방 혹은 내 집 정도라면, 그 나머지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공적 공간이지만 사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의 어떤 휴게실 같은 곳이죠. 아니면 수면실이나 요즘은 회사 임직원 복지를 위해서 그런 곳을 장만해 놓은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공간이라고 해서 오롯이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매너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매너를 지키자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조차도 오롯이 사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적일 수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전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분류는 이제 사적인 공간이지만 어떤 공적인 의미의 시간을 보내는, 예를 들면 뭐 내가 집에 내가 일거리를 내가 가지고 왔다. 혹은 집인데 내가 어떤 뭐 종교적이거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뭐 그거야 내가 공적인 의미를 부여하든 말든 내 마음이죠. 그거는 내 선택의 영역이고 내 사적 공간 안에서 일이라면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적 공간이면서 공적 시간인 상황 안에 내가 있을 때는 내가 개인이건 간에 아니면은 공무수행자이건 간에 어떤 공적인 공간에서 어떤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아무런 교육도 하고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피드백을 상호간에 주고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명사회에서 사물의 용도에는 공사 구별 관념이 다 깔려 있는데요. 지금 우리 품격교원 특집에서는 그 많은 것들을 일일이 다 살펴볼 기회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예로 많이 들었던 어떤 그런 넥타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품의 선택들, 또 공직자들은 그런 선택마저도 사적인 취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적인 가치와 목적에 비추어서 해야 된다는 점. 공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도 결국은 그렇게 성숙된 공무수행자로서 기본적인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부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가 이제 오면은 이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도대체 누구를 우리가 찍어야 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할 때 앞으로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매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카데미에 오셔서 반드시 그 개개인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워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본인 생각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보좌진들도 어떻게 하면 공무수행을 보다 더 품격 있고 또 효과적으로 또 소통까지 완벽하게 완성해낼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론을 반드시 어떤 국제 기준에 맞춰서 우리 국격에 맞게 맞는 어떤 컨텐츠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광우병 소동으로 굉장히 한때 시끄러웠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주한 캐나다 대사가 이제 조선호텔에서 열린 캐나다 우육수출협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할 때 하고 나온 패션입니다. 보면은 나비 넥타이인데요. 이 소무늬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나비 넥타이를 하고 나서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 어떤 캐나다산 그 쇠고기에 대해서는 잠잠해졌거든요. 찰스 왕세자인데요. 그 일기예보 프로그램에 특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고 나온 넥타이도 보시면은 영국 국기 컬러를 그대로 가져와 있어요. 이렇게 공직자가 공사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의 첫걸음은 결국은 의상의 선택일 텐데, 예를 들어 굉장히 더운 나라들, 남미 콜롬비아의 사진인데요. 공식 석상에서 막 반팔을 입거나 그러지 않아요. 더운 나라 사람들도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긴팔, 그리고 깃이 있는 옷을 입고 공식 석상에서 업무를 소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좀 오래전 사진이긴 한데 국제 진보 정상회의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참석자들의 어떤 정장 컬러가 거의 다
비슷한 색깔의 옷으로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그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참석한 여성 참석자의 어떤 상의가 그 뒷면에 이 노란 꽃나무와 너무나 잘 어울리잖아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고 준비를 해서 나온다는 거. 네, 이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착장의 기본에 대해서도 우리 공사 구별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보는 눈이 다 달라지실 거예요. 아, 우리 지역의 또 공직자가 공식석상에서 저러고 나왔네? 아, 공식적인 언급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저런 태도로 나왔네? 과연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을까?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공직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일반인에 대한 사례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사례는 좀 또 오래전 사례인데요. 이제 해외 탐방 지금도 정말 많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뭐 꼭 어떤 내가 공공조직에 속했든 아니면 어떤 회사나 어떤 재단의 지원으로 갔던 간에 이거는 엄연히 나의 사적인 여행이 아니라 공적인 여행인 거예요. 그런 여행을 갔을 때 내가 정말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국격을 보여주는 한 사람 한 사람 홍보대사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방문하는 어떤 그 상대방 국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로운 곳에 내가 나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수준을 대표해서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은 걔 아무렇게나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겠죠. 한국에 관광을 온 소위 말해서 후진국이라든지, 또 우리가 바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비매너에 굉장히 질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말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그리고 그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국가 이미지에 어떤 덕을 보게 해주고 싶다면, 우리가 해외 연수를 다닐 때 그냥 편하게 집에서 입던 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제대로 잘 챙겨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오래전 사진인데요. 초등학교 교사들이 증권거래소에 이제 탐방을 왔어요. 근데 이분들의 패션을 보면은 마치 야외 소풍 온 옷차림 같고, 학생들에게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줄 목적으로 지금 연수를 오신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메모지라든지 이런 걸 들고 있지가 않습니다.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마치 소풍 오듯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간다라는 것은 내가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좀 어떻게 하느냐가 나에 대한 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해외 유명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한류를 배우러 많이 왔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떤 복장을 하고 다니나 보면은 확연히 우리보다는 좀 더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깃이 달린 셔츠를 입거나 정장을 하고서 이제 탐방을 다니는 모습들이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이제 의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공사 구별이 생활 습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사례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빈 복도예요. 아무도 걷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비록 아무도 없지만 나는 한쪽 방향에 서서, 그게 만약에 좌측으로 걷는 게 기본 프로토콜인 곳에서는 좌측으로, 그게 우측인 곳에서는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 불시의 경우에 누군가 상대편에서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긴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이 급하게 가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배려해서 나는 이렇게 텅 빈 공간에서도 한쪽 방향으로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로 공사구별 마인드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한 학회가 진행되고 있었던 곳의 사진인데요. 당시 이 장소에 갔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안에서 분명히 학회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표시가 밖에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조용하게 걷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표시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걷는 학생, 목소리를 낮추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공사 구별 마인드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방증인 것이죠. 그 복도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보아도 공사 구별 마인드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서양식 식당에 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뭐 단순히 배부르게 먹자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소통을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은 곳에서 막 이렇게 칼질을 하고 섬세한 식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식의 식사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자기한테 할당된 공간 안에서 어떤 사적인 이런 식사 업무를 얼마나 깔끔하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상대방한테 번거로움과 어떤 그런 불쾌함을 끼치지 않고, 그리고 이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상대방과 얼마나 소통을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공사 구별에 대한 트레이닝이 밥상머리에서부터 잘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통 건배를 할 때 우리 정치인들 건배 사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멀리 있는 상대방하고 잔을 부딪히기 위해서 막 이렇게 테이블을 멀리 타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공적인 영역을 막 침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라 나한테 할당된 공간 안에서 그냥 잔은 들어 올리고 건배는 눈으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눈맞춤으로, 지금 제가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눈은 건배로 하는 것이고 내 같은 잔은 그냥 이 건배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정도로만으로 족하다. 지금까지 사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기 집무실이나 응접실을, 난 공직자인데 막 자기 개인적인 취향으로 막 꾸며놓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내가 맡은 자리니까 거기는 내 세상이어야 되는가? 이런 마인드를 갖는 공직자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냥 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저희 아카데미를 찾아와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자기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 일에 임하시도록 정말 이런 메시지가 주변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사 구별에 대한 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